철학자 율포 존종일 선생께서는 이번 새로운 치유 패러다임에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율포 전종일의 철학은 현대인이 겪는 실존적 고통과 질병의 문제를 관찰자와 피관찰자의 관계라는 독창적인 틀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실천적 해법을 제시하는 치유 사상입니다. 이는 단순한 관념적 논의를 넘어 인식의 전환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근원적 건강을 회복하는 복본의 길을 안내합니다. 본 보고서는 율포 철학의 핵심 개념인 공모자의 상대성 이론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그 구조와 원리,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상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고통의 근원은 외부 시선에 종속된 피관찰자입니다. 율포 철학은 인간 고통의 뿌리가 자신을 끊임없이 외부의 시선 아래 놓인 피관찰자로 인식하는 데 있다고 진단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 사회, 종교적 권위신, 부처, 심지어 보이지 않는 하늘의 감시까지 상정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눈치 보는 삶은 존재를 타인의 관찰에 종속시키고 스스로를 주체가 아닌 객체로 머무르게 합니다. 이 구조 속에서 개인은 늘 누군가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만성적인 긴장과 불안 상태에 놓입니다. 이 심리적 압박은 몸의 기운을 막고 혈액을 탁하게 하며 결국 면역 체계를 무너뜨려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즉, 병은 단순히 외부의 세균이나 환경 탓이 아니라 나는 보여지는 존재라는 억압된 의식 속에서 자라나는 필연적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관의 전복, 공모자, 삼위이름의 구조에 대해입니다. 율포 철학은 피관찰자로서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모자라는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합니다. 이는 우주와 인간을 포함한 만물이 공, 모, 자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셋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울림이라는 핵심 원리입니다. 공이란 만물의 근원이자 무한한 가능성의 바탕공은 이름 붙이기 이전, 음양으로 갈라지기 이전의 근원적 자리인 무극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히 비어 있음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이 분리되지 않은 채 온전히 존재하는 열림의 상태입니다. 비어있기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고 고요하기에 모든 울림을 낳을 수 있는 바탕입니다. 자연에서는 태풍의 눈, 깊은 심해, 씨앗의 침묵 등이 공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란 품어내고 바라보는 관찰자의 자리모는 공의 바탕 위에서 드러남을 가능하게 하는 관찰자의 자리이자 음의 원리입니다.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움직임을 비추는 거울처럼 모는 판단에 앞서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품고 바라보는 순수한 의식의 작용입니다. 인간의 내면에서는 마음공에서 일어난 파동을 생각으로 품어내는 과정이 이에 해당하며 명상에서의 지켜보기가 바로 모의 역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란 드러난 현실이자 피관찰자의 모습. 자는 공의 근원에서 비롯되어 모의 품음을 거쳐 현실 세계의 구체적인 형상으로 드러난 결과물입니다. 이는 양의 원리이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식하는 피관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율포 철학의 핵심은 자가 모와 분리된 독립적 개체가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와 합일된 드러남이라는 점입니다. 즉, 피관찰자는 관찰자와 본래부터 하나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위이름입니다.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울림 삼위이름은 이 세 가지 공모자가 별개의 실체가 아니라 근원에서 울림을 거쳐 드러남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역동적인 과정임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서로를 조건으로 하며 어느 하나도 다른 둘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존재를 분리된 실체가 아닌 하나의 통일된 울림으로 이해하는 것이 공모자 철학의 핵심입니다.
핵심적인 깨달음은 내가 곧 관찰자이자 피관찰자다입니다. 공모자의 구조를 이해하면 관찰자는 외부에 있고 나는 그 대상이라는 전통적 이분법이 무너집니다. 율포 철학의 핵심 깨달음은 바로 내가 곧 관찰자이자 피관찰자라는 자각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찰자모의 자리는 신이나 사회 같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몸과 언행은 그 관찰을 통해 드러나는 피관찰자자입니다. 이 깨달음은 삶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더 이상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며 눈치 볼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자 동시에 그 삶을 증명하는 증인임을 알 때, 인간은 비로소 외부의 억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이 내적 해방이 곧 치유의 시작입니다. 다음은 공모자의 상대성 이론이 관점의 전환이 세계를 바꾼다입니다. 율포 철학은 내가 곧 관찰자라는 깨달음이 가져오는 극적인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은유적으로 원용합니다. 아인슈타인 이론과의 유비언 앨러지 상대성 이론이 관찰자의 속도나 위치 기준계에 따라 시간과 공간이라는 물리적 세계가 다르게 측정된다고 밝힌 것처럼 율포 철학의 공모자 상대성 이론은 내가 어떤 심리적 관점 기준계에 서느냐에 따라 삶의 질과 의미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외부 관찰자에게 종속될 때 나의 세계는 불안정하지만 내가 스스로 관찰자의 자리에 설 때 나의 세계는 안정된 중심을 되찾습니다. 즉, 내가 선 자리가 곧 나의 세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만물에 적용되는 보편 원리 공모자 원리는 단순한 심리적 원칙을 넘어 자연과 인간, 사회와 과학 등 모든 현상을 꿰뚫는 보편 법칙으로 확장됩니다. 이를 통해 율포 철학은 그 타당성을 확보합니다. 자연에 비유하면 땅 속의 마그마는 공과 화산, 모를 통해 폭발하여 새로운 땅 자을 만들고 씨앗은 공이 땅 속에 묻혀 모 어둠을 견딘 뒤 새싹이 자로 돋아납니다. 인간으로 비유하면 보이지 않는 잠재의식은 공 억압된 기억을, 품은 무의식은 모를 거쳐 의식 자으로 드러나며 마음의 근원인 가슴은 공에서 일어난 울림은 감정은 모를 거쳐 언어자로 표현됩니다. 사회와 종교에 비유하면 사회의 근본 원리인 법은 공은 제도는 모를 통해 시민은 자의 삶에 적용되며 기독교의 하나님은 공이라면 예수님은 모를 통해 신도자로 드러납니다. 과학에 비유하면 빅뱅 이전을 공이라 합니다. 빅뱅 순간을 모이라는 폭발을 통해 별 자을 탄생시켰고 생명의 설계도인 DNA 곶는 세포모 안에서 발현되어 인간을 자를 만듭니다. 그럼 치유의 완성은 복본으로의 귀환하는 것입니다. 율포 철학의 궁극적 목표는 복본, 즉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병이 낫는 것을 넘어 존재의 근원적 온전함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복본의 자리는 병들기 이전의 건강한 상태, 근심이 없던 평화로운 상태, 그리고 외부의 눈치가 아닌 내 눈빛이 중심이 되는 주체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병과 고통은 우리가 이 본래의 자리에서 멀어졌다는 신호입니다. 내가 관찰자임을 자각하고 외부 시선이라는 억압에서 벗어나는 순간, 몸과 마음은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려는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치유란 새로운 것을 얻는 행위가 아니라 잃어버렸던 본래의 나를 되찾는 귀환의 여정입니다. 좀 더 구체적 실천법으로는 따뜻한 말이 치유력입니다. 복본으로 돌아가는 길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율포 철학은 그 가장 구체적이고
강력한 실천법으로 따뜻한 말을 제시합니다. 따뜻한 말은 문을 열고 차가운 말은 길을 닫는다는 구절처럼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몸과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동 에너지입니다. 율포 철학에 따르면 비난이나 불평과 같은 차가운 말은 혈장을 굳게 하고 혈액순환을 막아 몸을 병들게 합니다. 반면 감사, 칭찬, 사랑과 같은 따뜻한 말은 혈장을 맑게 하고 신경계를 안정시켜 몸에 막힌 기운을 뚫고 치유를 촉진합니다. 이는 비유가 아닌 실제적인 생리적 변화로 설명됩니다. 따라서 내가 관찰자임을 자각하고 그 주체적인 자리에서 의식적으로 따뜻한 말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곧 치유이자 복본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결론은 해방과 치유를 위한 실천 철학입니다. 율포 전종일의 공모자의 상대성 이론은 인간을 외부 시선에 종속된 존재에서 해방시켜 스스로가 자기 삶의 창조자이자 관찰자임을 깨닫게 하는 강력한 실천 철학입니다. 공모자라는 보편 원리를 통해 세계를 재해석하고 따뜻한 말이라는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누구나 본래의 건강과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는 단순한 사유 체계를 넘어 고통받는 현대인에게 실질적인 치유와 해방의 길을 열어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